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6만 1000달러까지 깨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6만 달러 위에서는 일단 자리를 잡아줘야 6만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 이 박스권 하단 1차 박스권에 대한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살짝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6만 달러 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참 짜증나는 게 미국의 규제 이슈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때려 맞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도 역시나 SE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주 그냥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빠진 5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큰 변동성 없이 54%대 후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에 이렇게 하방 압력을 직접적으로 때린 요인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반암호화폐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 친화 법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프렌들리한 정책 법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말도 안 돼,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직후에 비트코인이 때려 맞으면서 2%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SAB 121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지금 의회 승인 거부가 됐어요. 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법안,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이라는 것은 업계를 이거 압박하는 거고, 은행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은행 위축시킬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2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의 행보도 더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 불쏘시개 같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내용을 좀 봐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SAB 121 이게 내용을 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이 대차 대조표의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 투명성 또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라고 이제 미국 행정부, 특히 SEC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공화당 중심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런 SEC 요구는 표준 금융 서비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은행이 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가 있다. 이런 새로운 혁신 산업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 정책을 제시하다 보면 이게 은행으로 하여금 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에는 도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공화당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이 SEC는 지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야. 이번 공동 결의안은 SEC의 규제 능력을 제한하고 금융 불안정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상당히 골치 아파진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대선 직전이다 보니까 대체 바이든 행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절차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치고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게 되면 이제 법률로서 효력이 발휘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대통령의 거부권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의회에서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이제 표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법률 효력이 무력화될 거라서 의회에서도 이제 별다른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로 보여지는 시그널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세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상황이 되게 흥미진진한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21명이 이번 법안에
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EC의 정책에 반대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하나의 당론으로 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통령의 입지, 입김 이 둘 다 약간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실제 이제 상원에서 만약에 통과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이제 재표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안길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가 리플 이슈예요. SEC가 리플에 대한 과징금 20억 달러 이거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공개된 문건에서 저는 찾지 못했고 뭐 제레미 오건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보구나 했었는데 또 더블록 이번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내용이 어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근거로 보면 리플이 주장하는 1,000만 달러 벌금은 이 손목을 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20억 달러 수준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관을 상대로 XRP를 판매한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1,000만 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다른 암호화폐 발행사들로 하여금 섹션 5를 위반하는 것이 매우 수익성이 높은 행위로 여겨지게 할 수 있다. 이 섹션 5는 이제 증권 SEC의 증권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걸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죠. 그래서 의회가 의무화한 과징금 지불이 단순한 사업 추진 비용으로 간주되도록 부추길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서 기관 대상으로 특히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이런 상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더 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징벌적인 지금 과징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법원에서 징역 200년 선고하는 것처럼 지금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SEC가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20억 달러 과징금이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역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는 압박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 하방 압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잠재적인 매도 압력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K33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배틀 룬데가 마운트 곡스와 제미니발 잠재적인 105억 달러 규모의 매도 압력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또 중앙은행의 정책 불확실성, 중동 긴장감 이런 것 등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시장에는 악재로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바이든 행정부의 우악스러운 암호화폐 정책, 두 번째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SEC의 역시 우악스러운 요구 사항,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잠재적인 시장 하방 압력 재료들 요 세 가지 정도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을 기어이 6만 달러대까지 지금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주역은 대표적인 주역은 역시나 미국 SEC, 다시 말해서 바이든 행정부. 뭔가 이번 대선에서 크립토 표심이 간단치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꽤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 드레이퍼가 아예 대놓고 한 방 날렸더라고요. 바이든은 불통 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가들을 미국에서 내몰고 있다. 모든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은 미국을 떠나기 시작한 기업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바이든은 이걸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 되게 궁금한 게 어떻게 여기서 비토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지금 표를 어떤 지지율을 얻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때문인 건데 공약 때문인 건데 이런 걸 알면서도 지금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지금 엑스맨이 있는 게 아닌가 백악관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역시나 팀 드레이퍼 아주 직격탄으로 한 방 때렸습니다. 요즘 스탠다드 차타드가 연일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에 비트코인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시총은 4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연준의 국채의 화폐화로 인해서 미국 재정 정책 우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국채 화폐화라는 게 이제 뻔한 거죠. 돈 찍어내서 화폐의 가치를 아주 그지같이 만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정책이라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세상과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체 자산을 찾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탈달러와 국채 신뢰도 하락의 해지 수단이 될 것이고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면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어떤 범위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표면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행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다소 우악스러운 무식한 수준의 정책보다는 규제 수위 자체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 시장에다 내두는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마냥 규제가 완화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완화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을 통해서 NFT도 발행해서 수익도 얻고 재밌어요. 아무튼 재밌는 사람인데 돈에 있어서 되게 밝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혁신을 이미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맥락적으로는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조금 기술적인 분석을 짚어보면 이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에서 강세 가능성을 의미하는 하락수기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매도 속도가 늦춰지고 있거나 매도가 중단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브레이크아웃 돌파를 기다리고 있다. 상단 저항 뚫고 다시 65,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 역시나 시간과 인내심의 영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데일리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6만 1,500달러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 주는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데 딱 지금 구간이죠. 지금 구간에서 반등하고 올라가서 상단 저항 뚫고 다시 74,000달러면 이제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약간 사이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 가긴 갈 거야. 그런데 직선으로는 가지 않아.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그런데 61,5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좀 아슬아슬한 상황, 5만 달러 초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6만 달러 위에서는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데일리 차트를 통해서 반감기 이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과거 반감기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면은 급등을 하고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폭등을 하고 급등을 하고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급등을 하고 급등을 하고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폭등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조정을 거치면서 빵! 사실 이게 반감기 패턴을 우리가 뭐 수십 번 얘기했지만 반감기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이후 그 정도 사실 상황까지 한 5, 6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9월 이후 상황부터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 시즌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알트 시즌이 도래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래서 지금 조정을 통합을 거친 뒤에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존의 반감기 패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케이트 스톡튼이 이 코인데스크에다가 기고문을 하나 던졌더라고요. 이 5월 초에 약세 크로스오버 이후에 중기 모멘텀이 지금 상실된 게 확인이 됐다.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최소 몇 주 동안 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폭등 속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건강한 조정 플러스 지금은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의 우악스러운 규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까지 받고 있다라는 건데 모든 시장이 급등이 있고 급락이 있고 그렇게 또 급등도 나오고 급락이 또 반복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막 이렇게 하루 이틀 분봉, 시간봉 이런 것보다는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른바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본격화될 시점까지는 아직 몇 달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 우리 많이 짚어봤던 거잖아요. 사실 이제 거의 외우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정도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몇 주, 몇 달 정도의 상황은 그냥 귀엽게 조금 바라봐 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여기 표시돼 있죠. 만약에 6만 달러 깨지면은 5만 달러 초중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크립토 타이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는 길이 험난할 수는 있어도 11만 달러까지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는 게 이 시장을 신뢰하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다라면 그렇다라면 이 정도 상황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질어질하고 그런데 지금 어질어질한 이유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일단 지나가야죠. 이 또한 지나가리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역시 시간의 문제다. 인내심의 영역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얘기는 특히 리플 소송과 관련된 얘기들 포함해서 오늘 저녁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